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LH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관 특혜 등 비리 의혹과 문제들이 제기됐지만 조직 개편이나 인원 감축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마산 로봇랜드 민간 사업자가 경상남도와 창원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00억 원대 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전국을 무대로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을 동원해 성매매를 알선해온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합천의 인사가 장경판전에 보관하고 있는 경책을 모두 꺼내 햇빛에 말리는 포수 행사를 열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 대한 국정감사가 어제 진행됐는데요. 전관 특혜를 비롯한 비리 의혹과 문제들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조직 개편이나 인원 감축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국민적 공분을 샀던 부동산 투기로 직위 해제된 LH 직원은 40명. 어원들은 이들에 대한 급여를 문제 삼았습니다. 징계가 아닌 직위 해제만 했고 매달 수백만 원씩 급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감봉 규정을 70%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LH가 전혀 손을 대지를 않았습니다. LH가 감정평가 외부 용역의 4분의 1가량을 LH 출신 감정평가사에게 몰아줬다는 전관 특혜와 전현직 직원들이 부동산 회사까지 만들어 투기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주주나 지분 공개 의무가 없는 손쉬운 유한회사를 설립해서 투기에 나서고 있는 이런 행위들이 아마 수면 밑에서 만연해 있을. 임대주택을 비롯한 서민주택 공급의 본연의 직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질타도 나왔습니다. 이런 부당이득을 취해서 재벌 건설사하고 나누고 정작 소비자에게는 바가지 분양가 씌우고 분양원가 상세 내역 공개는 거부하고 이게 LH 설립 취지에 맞는지. LH 조직이 비대하고 방만하다. 자체 개혁의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까지 쏟아졌지만 조직 개편과 인력 감축은 신중해야 한다는 주문이 많았습니다. LH를 쪼개는 게 이렇게 중점을 두고 쪼갠다면은 그 지역이 최소한 과 있는 진주 지역 사람들의 좀 의견을 제대로 들어보셨나요? 지금 조직 개편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LH 국정감사도 성남 대장동 지구 논란에 휩싸이면서 LH 혁신안에 대한 깊이 있는 점검과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마산 로봇랜드 민간 사업자가 경상남도와 창원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민간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행정기관이 민간 사업자에게 1,126억 원을 지급해야 할 상황인데요. 로봇랜드 정상화에도 악영향이 예상됩니다. 신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9년 12년간의 우여곡절 끝에 겨우 문을 연 마산 로봇랜드. 하지만 개장 한 달도 안 돼 채무 불이행, 디폴트를 선언한 민간 사업자는 곧이어 행정기관을 상대로 1,000억 원대의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차후에 개발할 대상 가운데 펜션터를 팔아 대출원금 950억 원 중 1차 상환금 50억 원을 갚으려는 계획이었으나 행정기관이 창원시 소유 펜션터 일부를 제공하지 않아 디폴트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1년 8개월 만에 나온 1심 판결에서 법원이 민간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시협약에 따라 행정기관이 1단계 사업시설 준공 시점까지는 민간 사업자에게 펜션터를 공급했어야 했다며 실시협약도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와 창원시 등은 민간 사업자에게 1,126억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초 1심 판결에서 승소해 사업 정상화의 속도를 기대했던 행정기관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항소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의 주장만을 그 1심 재판부가 받아들여서 판결을 한 데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 상당히 유감스럽고 당혹스럽습니다. 또 사실상 중단된 펜션과 호텔, 콘도 등을 짓는 2단계 사업은 대체 사업자를 발굴하는 등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마산 로봇랜드를 둘러싼 행정기관과 민간 사업자 간 소송은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업 정상화까지는 상당 기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전국을 무대로 성매매를 알선해온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을 고용한 뒤 오피스텔을 빌려서 영업을 했는데 경찰이 확보한 거래 내용만 10,000건이 넘습니다. 이 소식은 문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의 한 오피스텔, 방 한쪽에 침대가 놓여 있고 테이블 위에 피임기구가 쌓여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나 광고 메시지를 보고 연락하는 남성들을 대상으로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하던 장소입니다. 경찰에 적발된 성매매 일당은 외국인 불법 체류 여성을 고용한 뒤 경남과 부산, 울산, 경기 등 전국 23개 지역에서 오피스텔 120여 개를 빌려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부산과 경남에서만 10,000건의 거래 내역이 담긴 장부가 확인됐는데 지난 2019년 10월부터 최근까지 2년여 동안 벌어들인 수익만 10억여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각 지역마다 실장을 두고 중간책이 이들을 관리하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였고 해외에 서버를 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성매수남을 모집한 뒤 대포폰을 사용하거나 핸드폰 유심칩을 수시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경찰 단속을 피해왔습니다. 단속을 피할 수 있도록 대포폰이나 유심칩을 제공해 주거나 변호사를 선임해 주거나 벌금을 대납해 주는 식으로 지역 관리자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총책인 30대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지역 관리자와 현장에서 적발된 성매수 남성 등 15명을 입건했습니다. 또 이들이 남긴 성매매 장부를 토대로 다른 성매수 남성과 일당이 숨긴 재산, 성매매 여성을 소개한 공급책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해상에 위치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경남 서부 내륙은 가끔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내외로 적은 양이 되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찬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절기상 한로입니다. 한로인 오늘 어제보다 낮 기온이 조금 떨어지면서 일교차가 다소 줄어들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평년보다 2, 3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창원의 아침 기온은 20도, 진주는 19도에서 시작하고요. 한낮 기온은 창원 26도, 진주는 27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하늘빛 흐린 가운데 약한 비가 오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오는 지역은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워서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함안 19도, 통영은 21도에서 시작하고요. 한낮 기온은 함안 26도, 양산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18도, 산청도 18도, 합천은 19도에서 시작합니다. 한낮 기온은 거창 25도, 합천은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까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다시 낮 기온은 조금 오를 것으로 보이고요. 일요일부터는 비 소식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합천 해인사가 8만 대장경판을 종이에 찍은 경책을 모두 꺼내 햇빛에 말리는 포수 행사를 열었습니다. 포수는 책을 오래 보존하기 위한 방법이자 경책을 꺼내 확인하면서 부처님의 말씀을 대중과 함께 되새기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렇게 전체 경책을 모두 포쇄한 건 123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정성호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가파른 계단에 두 줄로 늘어선 스님들이 경책을 조심스럽게 손에서 손으로 전달합니다. 볕 좋은 곳에 놓인 탁자 위에 경책들을 나란히 늘어놓고 사이사이 바람이 들 수 있도록 책장을 일일이 넘겨줍니다. 책이 혹시 상한 곳은 없는지 검수도 꼼꼼히 진행합니다. 포세에 참석해서 그걸 이렇게 이제 두 손으로 안아봤을 때 가슴이 너무 두근거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이번 포세 행사에는 장경판전 수달화장 다락에 보관된 경책 1270권이 모두 밖으로 나와 햇빛을 받습니다. 이 경책들은 1898년 고종 황제 때 8만 대장경판을 종이에 찍어 책의 형태로 묶은 선장본으로 해인사에서 123년 동안 보관해 오고 있습니다.
해인사 포세는 고려 충렬왕 때 경책과 함께 외사고에 보관된 고려실록을 3년마다 포세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유서 깊은 행사입니다. 부처님 말씀이 이 바람결에 한 번에 싹 스쳐 지나가는 그런 의미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 우리 마음속에 더 새긴다는. 포세는 장마철 머금은 습기를 날려 부식과 충해로부터 서적을 오래 보존하기 위한 지혜로 기록 문화를 중요하게 여긴 우리 선조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 이어서 문화가 산책 시간입니다. 경남에서 펼쳐지는 공연과 전시 소식을 비롯해 문학의 다양한 이슈를 오늘은 정영민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2021 진주 브랜드 작품 창작 공모에 선정된 마당극 수무바다 흰 고무래가 오는 14일과 15일 이틀간 경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수무바다 흰 고무래는 예로부터 수무바다라고 불린 남강 백사장을 배경으로 백정과 형평운동가 강상우 선생의 만남부터 형평사 창립대회가 열린 날까지를 역할극과 놀이 형식으로 풀어낸 마당극입니다. 클라리네티스트 김한과 함께하는 시간의 종말을 위한 사중주가 오는 10일과 17일 통영국제음악당 콘서트홀에서 열립니다. 시간의 종말을 위한 사중주는 20세기의 거장 작곡가 올리비에 메시앙이 2차 대전 중 포로 수용소에서 작곡하고 초연한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뮤지컬 알사탕이 오늘부터 사흘 동안 창원 3.15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뮤지컬 알사탕은 아동문학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을 수상한 백희나 작가의 동명 그림책을 원작으로 한 가족 뮤지컬입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굴껍데기 자원화 시설 구축 사업 설계 용역 착수 보고회가 오늘 오전 10시 30분 통영시청에서 열립니다. 밀양 관광 수용태세 개선 사업 용역 보고회가 오늘 오후 4시 밀양시청에서 진행됩니다. 경남 지체장애인협회 한마음대회가 오늘 오전 10시 30분 함양 항로와 산삼 엑스포 행사장에서 펼쳐집니다. 제16회 지리산 문학제와 전국 시인대회가 오늘 오후 3시 함양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됩니다. 창원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개최 안전대비 장소 표지판 제막식은 오늘 오후 2시 창원시청에서 열립니다. 생명의 숲 되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가 전두환 씨의 국립묘지 안장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전두환 씨가 국립묘지에 묻히지 않도록 관련법을 고쳐주세요란 제목으로 올린 청원에는 사흘째인 오늘 아침 7시 기준 8,700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했으며 청원 마감일인 11월 5일까지 20만 명을 넘으면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가 답변을 해야 합니다. 광양만권 산단지역 주민건강 영향조사 대상에서 하동군과 남해군이 2018년부터 제외됐다는 윤미향 의원 측의 주장에 대해서 국립환경과학원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환경과학원은 하동군과 남해군은 하동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건강 영향조사를 통해서 별도로 주민 건강을 조사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주민 공청회도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진주시가 2023년 아시아 역도 선수권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진주시는 공식 국제 스포츠 대회를 사상 처음으로 유치했고 2023년 10월 남강 유등축제 기간에 열려서 유등축제 홍보와 지역 경제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오는 12월 대회를 준비할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5시 이후 경남에는 58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시군별로는 창원 26명, 진주 9명, 김해 8명, 창녕 7명, 양산이 4명, 거제 3명, 거창 1명 등이며 해외 입국자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역 감염입니다. 특히 지난 4일부터 사흘 동안 김해와 창원, 거창에서 일시고용 외국인 노동자 관련 46명의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는 도내 외국인 노동자 고용사업장과 농축산 건설 현장, 직업소개소의 운영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2019년 9월 김해의 한 초등학교에서 방화 셔터 사고로 크게 다친 홍서온 군의 간병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박찬대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간병료와 부대 경비를 학교안전공제회가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동군 13개 읍면 이장단과 금성면, 금남면, 고전면 주민 100여 명이 어제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대기오염과 어업피해 대책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주민들은 환경오염 피해 조사와 하동 지역 시설 투자 등의 요구에 대해 포스코 측의 공식 답변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국회 집회도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창원 서부경찰서는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서 여학생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30대 교사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초 창원의 한 고등학교 교무실과 교실 등에서 학생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디지털 증거 분석을 통해서 추가 피해자와 유포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창원 중부경찰서는 10대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49살 A씨를 구속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피해 아동과 함께 산 지 한 달 만인 지난 2019년과 올해 2차례에 걸쳐서 딸을 성폭행하거나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